하와이 섬에서 남서쪽으로 3,200km 떨어진 곳에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장이 있다. 화전 민 환초 위크 섬 아무르 환초 등과 바다로 이루어진 190만 킬로미터의 넓이의 공간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그마한 섬나라 마셜 제도로부터 이 지역을 임차해 각종 미사일 발사 및 요격 시험을 진행했다. 7월 25일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MD 요격 시험을 실시했다. 미사일 방어국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등 5개의 표적 가운데 4개를 요격해 명중률 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 요격용 미사일 스탠더드 3과 지상 요격용 미사일 패트리어트 3 전구 고고도 지역 방어 시스템 성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MD는 THAAD 미사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목표물을 요격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으며 핵미사일로는 해상을 저공 비행하는 크루즈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요격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MD 실험에 나선 이유는 중국이 탄도미사일은 물론 크루즈 미사일 등을 적극 개발하기 때문이다. 바다에서부터 저지 전략 무력화.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고 공회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회전 전략은 냉전시대 소련에 대응한 유럽의 방어 전략인 공중전을 유추해 개발한 것이다. 공지전은 개전 초기 적선봉의 공격을 방어하고 후방에 포진한 주력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 육군과 공군이 긴밀한 통합작전을 펼치는 것을 가리킨다. 막강한 화력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반면 공회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부터 적의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군과 해군 해병대를 동원해 신속하게 공격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공회전 전략은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 대응하려고 나온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오린이라는 가상의 선을 만들었다. 제1다오해는 일본 열도 난사 이제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이어지며 중국 연안에서 1000km 떨어져 있다. 제2나오레는 중국 연안에서 2000km 거리의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제도 마리아나, 제도 야프 섬, 팔라우, 제도 알마테라 섬으로 이어진다. 중국 전략의 핵심 목표는 제1로렌을 내려하고 제2다오 현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려고 DF-21이라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DF-21기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대함 탄도미사일이다. 지상에서 발사해 항모를 타격할 수 있어 항모 킬러라고도 부른다. DF-21기는 기존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의 개량형으로 사거리는 1500에서 2700km로 추정된다. DF-21은 전쟁 전략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고까지 평가된다. 길이 10.7m, 직경 1.3m, 중량 14.7톤인 DF-21D는 수직으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 올라갔다. 마하 10의 속도로 항모를 향해 떨어진다. 자체 방어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위력이다. 더욱이 탄도 여러 개를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라 MD 체제로 막기가 어렵다. F-21은 18,000km에 이르는 중국 전체 해안선과 제2다오해까지 방어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DF-21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DF-21기는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의 핵심인 항모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물론 일본 본토에 자리한 기지 심지어 구암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F-21에 맞설 무기를 개발하지 못했다. 1987년 12월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협정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지상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폐기했기 때문이다. 항모를 위주로 한 미국의 아태지역 전력이 D-21대 앞에 속수무책이 된 셈이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부 장관은 2010년 5월 제향군인회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모를 주체로 한 전략을 지속해왔으나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중국의 티베트-21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공해 전시를 신설하고 중국의 제1D 전략에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1월 5일 공해전 전략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방전략 지침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태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침서는 중국을 염두에 둔 듯 미국은 특정 국가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그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미국 국방부가 공회전 전략을 극비로 분류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이 10월 미국이 새로운 군사 전략을 개발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의 군사 전문 싱크탱크 등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공회전 전략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공회전 전략 3단계 시나리오. 제1단계는 중국의 선제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ND를 가동하면서 주일 미군 항공기를 관과 티니안섬으로 옮기고 항모를 중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외곽으로 신속히 이동시킨다.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MD 요격 실험을 실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제1단계는 잠수함과 항모 함재기 등을 동원해 정리도망과 방공시설 탄도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고 위성무기를 동원해 우주 전력을 격파함으로써 적의 목표 식별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F-22 스텔스 전투기와 B-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정밀 폭격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휘관제 시설을 파괴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으로 통신 네트워크 기능을 마비시킨다. 해병대는 해공군의 우위를 확보한 후 투입한다. 제3단계는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탈환하고 원거리 봉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점을 감안해 남중국 해와 인도양 사이 길목에 기뢰를 부설하고 잠수함을 배치해 봉쇄 작전을 벌인다. 이어 중국의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등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미국 국방부는 예산 감축에도 공회전 전략에 맞는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고 적절한 작전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개발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 합동작전 무인 공격기 개발과 배치 스텔스 구축함 개발 중국 본토에 대한 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작전 중국의 위성 파괴무기 공격 사이버전 등을 포함한다. 1월 마이클 돌리 미국 공군 장관은 차세대 폭격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2011회계 연도 국방 예산에서 2억 9,7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향후 5년간 307억 달러 투입도 확정한 상태다.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의 항속거리는 9,500km 임무 지속시간은 50에서 100시간 무장 적재량은 6에서 12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군은 2015년까지 무인 공격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노스럽 그러머니 개발 중인 X-47이라는 이름의 무인 공격기는 스텔스 기능과 공대공 미사일 및 고출력 레이저 무게를 갖추고 공중급유를 통해 나흘간 작전할 수 있다. 2,700km까지 공격 가능하며 2월에 첫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버지니아주 루포트 뉴스항에서 공회전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항모 제럴드 보도를 건조 중이다. 제럴드 보도는 길이 333 비행갑판 너비 78m 만재 배수량 10만 톤이며 원자로 2개를 통해 동력을 만들어 추진축 2개로 시속 30노트로 항해할 수 있다. 승조원은 4,660명으로 니미츠급 51,920명보다 적지만 니미츠급보다 훨씬 많은 75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하루 160회 이함시킬 수 있는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할 예정이다. 니미츠급은 캐터펄트로 하루 120회 이함시킬 수 있다. 미 해군이 2015년 인도 받을 예정인 이 항모에는 F-18EF 전투기와 F-35C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고 무인 공격기 X-47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 능력도 크게 향상시켰다. 듀얼밴드 레이더를 장착해 레이더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 운용한다. 이 레이더는 중국 TF-21대의 공격에 대비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미국은 전체 항모 12척 가운데 제럴드 보도를 비롯한 6척을 아태 지역에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또 선제 공격을 위해 주말 특급 차세대 스텔스 디비전 구축함을 개발 중이다. 길이 183m, 폭 24m, 펄스 8.3m, 만재 배수량 14,000톤인 이 구축함은 스텔스 기술 때문에 레이더에 나타난 크기는 기존 구축함의 1/50이 지나지 않는다. 운용에 필요한 승무원 수도 150명으로 기존 구축함의 절반이다. 이 구축함은 대함 대공 공격은 물론 지상 목표물을 타격도 가능하다. 적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국 해안까지 접근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목표물에 가공할 만한 정밀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보이면 이 구축함이 중국 본토 해안까지 접근해 미사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미아태 지역 병력 분산 배치 구축함은 전자기장과 전류를 사용해 음속의 몇 배의 속도로 발사체를 쏘는 전자자기래 일권을 장착한다. 155mm 함포 임무는 185km 표적을 오차 범위 내에서 타격할 수 있다. 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SSM에서 엔트리 요격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SSM 잠수함 공격 로켓에 의해서 로시 등을 탑재할 수 있다. 이 구축함에 탑재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해군 제독인 엘머 러셀 멀티에서 이름을 따온 이 구축함의 최대 속도는 30노트, 순항 속도는 20노트다. 한 척건조 비용이 33억 달러일 정도로 너무 비싼 게 흠이다. 미국 대군은 당초 32척을 원했지만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현재 3척만 건조 중이다. 미국 대군은 2014년부터 이 구축함을 태평양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 기존 이지스함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기지 51의 성능도 개선하고 있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중간 단계에선 SS-3 유격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는 엑센트 유격 미사일을 사용한다. 그런데 에스프리 유격 미사일을 지원하는 이지스 레이더의 한계 때문에 충분한 요격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엑센트도 마하 10의 속력으로 하강하는 F-22를 확실하게 요격하기에는 성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미국 대군은 팩스-D 요격 미사일을 해상형으로 개발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공해전 전략에 따라 아태 지역의 병력을 분산 배치하는 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4월에 호주 북부 다윈 외곽의 로버트슨 기지에 해병대를 파견했다. 2016년까지 해병이 500명을 6개월 순환 근무 형태로 주둔시킬 계획이다. 로버트슨 기지는 DF-21대의 사거리에서 벗어나 있다. 호주 주둔 미군은 해병 공직이동부대로 해외로 신속하게 이동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메이지-TF는 해병대의 지상전투 전력과 항공전투 전력 및 병참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형태의 전투 모드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배치한 해병대 일부를 다윈, 하와이 등으로 분산 배치한다.